영화 소주전쟁은 배우 유해진과 이재훈이 주연을 맡은 작품으로 2023년에 제작을 완료했지만 한동안 묻혀있다가 개봉하게 된 다소 독특한 이력을 가진 영화입니다. 제목만 보면 소주를 소재로 한 유쾌한 상업 코미디를 떠올리기 쉬운데 영화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관객은 전혀 다른 장르와 마주하게 됩니다. IMF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이는 단순한 마케팅 경쟁이 아닌 실제 기업 간의 생존 전쟁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소주 회사의 브랜드 전쟁을 넘어 기업 경영권과 자본 싸움의 복잡한 세계를 조명하는 드라마로 전개됩니다. 영화는 IMF 외환위기를 배경으로 대한민국 대표 소주 브랜드 중 하나인 진로의 몰락과 기업 인수 과정을 모티프로 삼고 있습니다. 진로는 두꺼비 로고로 잘 알려진 국민 소주 브랜드이며 전국적으로는 다양한 지역 소주가 존재하지만 서울과 수도권의 점유율 확보는 곧 시장 지배력을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영화는 단순한 제품 싸움이 아니라 기업 주도권을 둘러싼 진짜 전쟁, 소주를 매개로 한 자본의 전투를 다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역사를 바탕으로 픽션을 가미한 구성입니다. 하지만 영화가 자본이나 인수합병의 맨더를 다루는 방식은 다소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 영화에서 이런 경제적 소재를 다룰 때마다 늘 드는 생각이지만 자본의 구조나 금융 메커니즘에 대한 묘사가 깊이 있게 다가오지 못합니다. 시나리오가 인물 간 감정선에 치중되거나 극적인 설정에 의존하면서 현실적인 묘사와는 괴리감을 드러냅니다. 이는 한국 사회 전반이 여전히 금융자본주의에 대해 성숙한 이해를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영화 제작진의 조사나 시나리오 설계 역시 이런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영화 소주전쟁의 아쉬운 점은 이처럼 현실성 부족뿐 아니라 인물 설정에서도 나타납니다. 주인공 최인범은 이재훈이 연기한 인물로 오랜 시간 해외에서 활동하다 한국으로 돌아온 인물입니다. 그는 위기에 빠진 국보그룹에 컨설팅 제안을 하며 접근하고 이를 통해 기업 내부 정보를 얻어 경영권 인수 기회를 노립니다. 이와 대비되는 인물이 유해진이 연기한 표종록 이사인데 그는 평생 회사에 헌신해왔지만 제대로 된 대우는커녕 머슴처럼 취급받는 인물입니다. 두 인물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회사를 대하지만 결국 누가 기업을 지배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직면합니다. 국보그룹은 손현주가 연기한 석진우 회장이 사실상 개인 자산처럼 운영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는 당시 한국 대기업의 전형적인 운영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회장이 회사를 사유화하고 임원진은 회장의 충성 경쟁 속에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표종록 이사는 그런 구조 속에서 누구보다 성실히 일하지만 인정을 받지 못하고 회사를 자신의 인생처럼 여깁니다. 반면 최인범은 철저히 외부인의 시선으로 회사를 바라보며 회생이 아닌 인수와 수익을 노리는 전략가로서 움직입니다. 이 두 인물의 대립이 영화의 중심축입니다. 이 영화에서 흥미로운 지점은 외국계 자본이 한국 기업을 인수하려는 과정을 중심으로 전개된다는 점입니다. 최인범은 외국계 투자펀드의 제안을 받아 국보그룹과 손을 잡으며 경영권 인수를 위한 계획을 추진합니다. 국보가 발행한 채권의 계약 조항을 이용해 5년 내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면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이 점을 파고들며 국보를 흔듭니다. 이런 설정은 실제 IMF 이후 한국 기업들이 외국계 자본에 넘어가던 과정을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화는 이 과정을 세밀하게 다루기보다는 드라마적인 충돌로 단순합니다. 문제는 한국 영화가 외국 자본을 묘사하는 방식이 대체로 단조롭다는 점입니다. 소주 전쟁도 예외는 아니며 외국계 펀드를 마치 기업을 노리는 악당처럼 묘사합니다. 항상 한국 기업을 지켜야 한다는 애국심의 논리로 마무리되며 외부 자본은 탐욕스럽고 비윤리적인 존재로 그려지죠. 이런 서사는 관객의 감정적인 호응을 유도하기에는 좋지만 실제 자본주의의 복잡성과 글로벌 시장의 현실을 왜곡할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닙니다. 더 입체적인 접근이 가능했다면 훨씬 설득력 있는 서사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영화는 시나리오 표절 논란으로 인해 감독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표기되지 않고 개봉되었습니다. 이는 제작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혼란과 논란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시나리오에 대한 법적 분쟁은 예술적 완성도뿐 아니라 영화 산업 전체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소주 전쟁은 단순한 영화 이상의 사회적 이슈로 읽힐 여지를 남깁니다. 영화 외적으로도 논란이 많았던 셈입니다. 결과적으로 소주 전쟁은 흥미로운 소재와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채 완성된 영화로 보입니다. 경영권 분쟁, 기업 인수, 자본 간 대립이라는 강렬한 테마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영화는 그 긴장감을 끝까지 끌고 가지 못합니다. 인물의 감정선이나 갈등도 평면적이며 자본의 논리는 추상적으로만 언급됩니다. 더 치밀하고 현실적인 시나리오 구성과 입체적인 인물 관계가 있었다면 훨씬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영화가 가진 가장 큰 가치는 한국 자본주의의 과거와 현재를 되짚어보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IMF 이후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변화했고 기업과 자본은 어떤 방식으로 재편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비록 완성도 면에서는 아쉬움이 크지만 소주 전쟁은 여전히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기업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며 자본의 흐름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남겨졌다는 점에서 이 영화는 단순한 상업 영화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